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청주 흥덕 예비후보 이연희입니다. 경선에 힘을 모아주신 흥덕 구민과 당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민심은 정권 심판과 낡은 기득권 정치 교체에 있음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흥덕 구민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제 남은 29일 동안 준엄한 민심을 받들어 성찰하고 혁신하는 민주당의 모습으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더 이상의 국정태양을 막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겠습니다. 흥덕 구민과 함께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함께 경쟁했던 도종환 의원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경선에서의 갈등은 뒤로 하고 남은 총선 기간 동안 민주당의 이름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청주의 민주당 후보님들과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한해된 모습으로 민주당의 이름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필사즉생의 각오로 본선을 준비하겠습니다. 민주당의 필승카드 흥덕의 실력 있는 새 일꾼 이연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권 심판과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 반드시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 일단은 총님 4명 중에 세 분이 경선에서 탈락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조종환 의원을 물리치시고 또 공천권을 따내셨는데 그런 요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현역 교체 비율이 가장 높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 4년은 코로나 3년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경제 폭망 1년으로 국민이 가장 힘든 시기를 거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대선에서 지고 지방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체 열망이 현역위원회에 대한 평가, 냉정한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현역위원회에 대한 교체 여론이 높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민심을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현재 힘든 그 현실에서 벗어나서 민생을 회복하고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 그 대책 방안들을 마련하라는 것이 민심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잡고 민생, 서민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 의원님하고 오늘 통화를 해보셨거나 대화를 해보신 건 오늘 혹시 있으신가요? 결과 나고 나서. 삼고 초려해야 되는데 아직 7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더 정성을 들여서 제가 도종환 의원님하고 좀 소통하고 예의를 좀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진보당하고 여하 후보 단일화 얘기도 혹시 좀 진전된 게 아직 이르기는 있으신가요? 네, 그 진보당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는 이미 제가 경선 중이어서 자세히는 뭐 듣지는 못했는데 경황이 없어서 이미 뭐 완주를 선언하셨고 또 저희들 상대당의 경선이 끝나지 않은데 상대당 경선 후보에 대한 비난을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예의에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단일화 연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플러스 연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지역의 진보당 후보께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보는 좀 마이너스 연대를 하는 것 같아서 진보당과의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진보당과의 그 연대 단일화 문제는 권역별로 지역별로 특수성이 그 성격들이 감안돼야 되는데 충북 지역에서는 진보당과의 연합 연대가 마이너스 효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보당과 연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중앙당의 결정인데도 그렇게 뭐 그거는 후보의 그 의사를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진보당 후보께서 완주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언급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중앙당 쪽에 그 단일화 관련해서 그 예외 지역으로 해달라 이렇게 뭐 요청이라 아니 뭐 요청한 적은 없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보당과 연대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미 그런 말씀 드렸고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습니다. 어찌됐든 본선 청주 4개 지역에 그 현역 의원들이 다 교체가 됐잖아요. 아무래도 다 시민이다 보니까 이 연대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는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본선에서 어떻게 내분 정치 시민들끼리 모아서 뭐 원팀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거는 이제 그 네 후보가 모여서 논의를 이제 해야 될 텐데 뭐 청주가 물론 선거구로 나눠져 있지만 한 도시이고 그리고 또 같은 방향으로 또 미래 발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같은 정책이랄지 메가 정책 같은 경우는 뭐 같이 뭐 해야 되는 그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상대 국민의힘 후보들이 부패, 뭐 오만 뭐 이런 여러 가지 추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는 것이 그 시민들을 설득하고 정권 심판 프레임을 만드는데 유효하기 때문에 네 후보가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미 이제 논의를 시작했으니까 다음 주 되면 구체적으로 일정들이 하나씩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분이 다 친명계로 분류가 되는데요. 네. 뭐 서로 소통이나 뭐 이런 저기는 없었나요? 교류는? 지금 현재 후보분들 네 분이 계시는데. 근데 저는 뭐 내려와서 계속 네 분 뭐 현역 의원들한테도 뭐 계속 인사드리고 교류했고 그다음에 그 신인 후보자하고도 계속 뭐 그 교류를 계속 해왔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어찌됐든 흥덕에서 그 다선인 의원이었던 이제 도종환 의원이 공천 탈락을 하면서 사실 이제 충북 같은 경우는 이제 도세가 약하고 또 중앙 정치에서도 사실은 다선 의원들의 필요성은 있는 지역인데 민주당은 공교롭게도 일단 다선 의원들이 이제 다들 공천 탈락을 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되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초선 의원들로 채워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청주 흥덕 그래도 초선 의원이지만 이런 면에서 내가 경쟁력이 있고 나는 이 청주 흥덕을 위해서 내가 어떤 그 강점이 있는 후보다 뭐 한 말씀 하신다고 그러나요? 이제 다선 의원들이 대부분 이제 교체가 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그 이제 민심인데 크게 보면은 이제 주도 세력이 교체되는 그런 전환의 과정이라고 좀 보여지고 민심은 그것을 선택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선 의원들이 무엇을 잘못했다기보다는 시대 흐름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뭐 개혁도 처음부터 나빠서 개혁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좋았는데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것이 낡은 것이 되어지면서 이제 개혁하는 것처럼 사람도 10년, 20년 이렇게 주도를 쭉 해오다가 그 소임이 끝나면 결국 시대 전환과 함께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선 의원님들 용퇴하시면서 흔쾌히 이제 수용해 주신 부분도 그런 시대 흐름을 좀 수용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아까 초선 의원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민주당의 새로운 주도 세력이 되는지 여부는 앞으로 총선과 3년 뒤 대선 그리고 만약 집권하게 되면 그 후 5년 이렇게 합치면 총 8년의 기간 동안 어쨌든 그 청주와 그다음에 민주당을 주도를 하게 될 텐데 결국 그것이 성공할지 8년간 그 이상을 넘어서 앞에 선배들이 했던 10년, 20년까지 이렇게
주도 세력으로 남을지 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저희들의 실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뭐 초선이다 다선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얼마나 그런 준비된 실력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런 걸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뭐 다음 주 정도에는 뭐 밝히려고 했는데 제가 청주 내려와서 좀 피부로 좀 절감했던 부분은 3월 2일 날 청주 FC 개막식에 가서 느낀 점인데, 가서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썼던 운동장이 아직도 약간의 개보수를 거쳐서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60년 된 운동장인데 결국은 정치와 행정은 이제 상경지명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여야를 떠나서 그 미래지향적인 그런 그 설계 이런 것들을 비전들을 안 갖고 이렇게 눈앞에 중국식으로 이렇게 땡질식으로 이렇게 해왔는지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청주가 100만 인구를 바라보는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글로벌 스탠드에 맞는 도시의 품격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문화, 그다음에 체육,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문화, 체육. 하여튼 그 세 가지의 시설과 관련해서 글로벌 스탠드에 맞는, 예를 들어서 국제 규모의 경기장, 축구장이나 야구장 이런 부분, 그다음에 뭐 세종이나 일산에 있는 그런 호수공원 같은 그런 거, 그런 좀 문화 공원들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뭐 여러분들 다 눈으로 늘 보는 거지만 도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전선 같은 게 길거리에 너무 난잡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시 자체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그래서 도시의 품격 자체가 사그라드는 그런 현상들을 봤는데, 어쨌든 그 전신주의 지하화 이런 부분도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주차 문제인데, 이 주차 문제는 정말 청주의 품격을 도시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런 거에서 이런 문제 해결 안 하고 도대체 정치 행정이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좀 정리해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 그런 그 3대 추진 과제를 정해서 청주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 비전들을 여러분한테 밝히고 함께 힘있게 함께 하자는 그런 좀 비전을 만들려고 합니다. 경선에서 일반 국민 조사에서는 조금 후보님이 뒤지시고 당원 투표에서 앞섰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네. 짧은 기간 동안에 당원들이 이제 후보님을 선택한 그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인지도나 어떤 힘도 친명계다 그런 거에 대해 적용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민심을 이제 한편에서 이제 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평온하다가도 화가 나면 파도가 있는 것처럼 뭐 그런 건데, 지금 그 당원들 중심으로 한 당심은 성남 파도 같다는 걸 제가 그 경선에 임하면서 느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가장 힘든 4년의 시기를 거치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싸워야 할 때 행동하지 않는 그런 정치, 그리고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치, 뒷짐지는 정치, 이런 것에 대해서 당원들이 매우 피로감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저하고 제가 모든 그 권리당원들한테 계속 전화를 돌리면서, 그 권리당원들이 열성적인 권리당원들이 저한테 하는 말씀은 왜 싸우지 않느냐, 왜 이렇게 전투력이 약하냐, 이런 부분들을 문제 제기를 이제 하셨는데, 뭐 그것은 뭐 충분히 당원들이 무엇을 현재 바라고 있는지, 특히 윤석열 정부 하에서 제가 가장 가슴 깊이 들었던 말은 숨조차 쉴 수 없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한 번도 나 웃어본 적이 없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분이신데, 그리고 앞으로가 더 문제다. 막막하다. 희망이 없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과연 그럼 정치가 그것의 문제를 해결할 답을 갖고 있는 정치가 뭘 했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당원들께서는 성남 파도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치,
침묵하는 정치에 대해서 물갈이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출마 기자회견장한테 청와대를 청주로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을 청주로 유치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본선까지도 그 공약이 유효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 뭐 경선 때만 쓰려고 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뭐 그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 기자회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3년 뒤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가장 1번 문제가 청와대 이전 문제이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그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수도 이전 완성 문제를 현재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수도 이전 완성 문제를 그 미완성인 상태이고 그다음에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행정력 낭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다음에 4기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 수도 이전 문제를 매듭을 짓는 것이 가장 국정의 제1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 특히 저는 청주를 흥덕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후보의 입장으로서 충청 메가시티의 그 중심으로 청주를 삼겠다라고 하는 구상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청와대 이전 문제를 그 핵심으로 하는 그 수도 이전 완성 이 부분을 대선과 그러니까 국회 등원에서 그리고 대선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당에 공론화해서 이렇게 공약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상대인 국민의힘 김동원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지금 이제 비교했을 때 나는 이런 점이다 당점이다 이런 걸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쨌든 뭐 국민의힘 김동원 후보도 4명의 경선을 거쳐서 후보로 확정됐기 때문에 어떤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확정된 후보에 대한 존중은 저는 뭐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따로 이렇게 뭐 제가 그분하고 대화하거나 뭐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같이 일을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근데 뭐 행사장에서 좀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미지 뭐 이 정도 이제 그 인식을 갖고 있는데 어떤 홍보를 잘 하신다 뭐 그런 좀 인식은 있고 그래서 지금 대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져왔기 때문에 많은 긴장감을 가지고 절실한 자세로 국민께 그러니까 저의 상대는 물론 국민의힘이지만 실제로 제가 가장 주력해야 될 부분은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역 의원들 고발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용합을 하실까요? 제가 현역 의원을 고발한 것은 그 시도의원들이요. 네, 그 이제 중앙당 선관위에 그 문제 제기를 한 건데 그거는 뭐 저희 당 그 윤리 그 당규에 나와 있는 경선 중립 의무를 가져야 되는 시도의원이 특정 후보를 그렇게 그 선거하는 부분은 뭐 명백한 잘못이죠. 그래서 아마 구두 경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뭐 그리고 이제 경선이 끝났기 때문에 뭐 이제 종료가 된 것이 아닌가 싶고 뭐 저도 이제 다시 시도의원 그 뭐 해당 시도의원 불러서 같이 풀고 통합적으로 하나된 힘으로 그 총선 치를 수 있도록 포용하고 통합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양쪽 후보다 사실은 이제 지역에서는 정치 활동들이 이제 좀 짧으셨던 지금 신인분들이시라서 유권자분들이 사실은 잘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좀 중복된 질문이긴 한데 대답을 좀 안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질문한 건데 보통은 뭐 예를 들어 나는 경제 전문가다 뭐 아니면 나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흥덕에서 내가 조금 더 낫다 뭐 이런 그 얘기들을 좀 유권자들이 알기 쉽게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경력들이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내가 강점이다 이 얘기를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주로 이제 당과 국회에서 전략 정책 기획을 주로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그걸 하면서 지금도 느끼는 거지만 그 전략과 정책 특히 이제 정치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법안이랄지 정책은 결국 상상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번에 그 뭐 기자회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손실보상을 최초로 제안한 것도 저의 상상력에서 나온 것이었고 그다음에 당대표가 정책으로 얘기한 지금 공약화된 저출생 대책으로 신혼부부에게 1억을 대출해주는 이런 정책 공약도 원래는 이제 제가 3억으로 제안을 해서
1억을 아이를 하나 낳을 때마다 1억씩 탕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제안했던 건데 그것도 결국은 그 절박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그런 파격적 발상 아니면 어렵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보고 결국 이제 그런 상상력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힘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주로 그 출마 기자회견 때 말씀드렸던 그 청와대 청주 이전 그리고 그 아까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 100만 청주의 그 도시 품격을 높이는 이런 프로젝트도 결국은 그런 상상력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청주에 출마하면서 더욱더 느끼는 것은 청주와 충북의 정치와 행정이 너무 근시안적이다. 먼 미래, 장기적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비전과 전망을 좀 이렇게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매우 좀 안타깝다. 뭐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설사 그것이 꿈같이 들리더라도 결국은 세상은 그런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가 보여준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청주에서 정치하면서 그런 미래 세대가 청주의 100만의 시민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을 마음껏 던져보겠습니다. 또 주목된 질문이. 네, 말씀하십시오. 아까 얘기 중에 나오긴 했는데 일단 당심하고 지금 어찌됐든 민심하고는 좀 괴리가 있고 차이가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그 당 대표에 대한 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일반 대중들한테까지도 이렇게는 뭐 이렇게 그렇게 바람이 분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좀 평가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보게 나가실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그래서 12년을 정치해 오신 분하고 한 달 가까이 와서 활동한 저 신인하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제가 낮게 나오는 건 뭐 당연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40% 이상 이렇게 나온다는 여론조사 자체는 굉장히 그 시민들께서도 많은 변화를 원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도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민들한테도 정치인이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서 뭘 하려고 하는지 하나라도 제대로 뭘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시민들의 인식도 금방 바뀌어질 것이고 그 호감도도 많이 높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문제는 제가 실력이 있는지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가 문제이지 제가 이게 뭐 인지도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짧은 시간에 질문들이 엄청나게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으시군요. 네, 좋습니다. 네, 더 없으시면 어찌됐든 또 뭐 계속 이제 뭐 정책 공약 발표하시고 뭐 기자실도 자주 뭐 토론도 뭐 방송사에서 토론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실 기회들이 충분히 있으실 테니까. 네. 정리하시면 그러시죠. 네, 감사합니다.